자, 첫 번째 관련된 이 섹터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이렇게 나왔는데 관세 이야기를 계속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를 좀 일단락 됐나 싶었는데 25%로 올렸다가 또 갑자기 연방 대법원에서 이 관세 관련된 위법 판결이 나왔고 여기에 또 15%로 다시 올리겠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런 관세가 복잡한 상황에 위원님 어떤 저희는 업종이나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작년 1월 달, 1월 달부터 이제 상반기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 4월 달, 5월 달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상당히 시장이 불안했을 때 네. 시장에서 나름대로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 우리나라 이제 대선 전까지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그때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게 바로 엔터주였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는 이제 나름대로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 불확실성에서 굉장히 프리한 대표적인 업종이고 그 다음에 게임 업종도 나름대로 이제 관세와는 거의 뭐 연관이 없기 때문에 네. 모멘텀이 좀 생겨야 되는데 다만 게임주들은 이제 어떤 업종 전반적인 느낌보다도 이제 개별적으로 각기전투적인 느낌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게임주들은 뭐 환율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신작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느냐 이것을 확인한 후에 게임주들은 이제 종목별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지금 당장은 우리 시장이 워낙 지금 강하다 보니까 관세에 그닥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찾아올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를 해서 관세에 아예 좀 무관하거나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업종으로 엔터나 게임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걸 보고 계세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대표적인 종목 펄어비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신작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들 뭐 전 세계 모든 게임주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제 신작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신작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평균적인 흐름인데 네. 펄어비스가 가장 그 가깝게 신작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 대표 기업이죠. 7년 만에 이제 붉은 사막이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발표를 한 지 오래되긴 했었습니다만 주가 흐름도 최근에 상당히 좀 좋죠. 7년이라는 것은 사실 이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우리 이러이러한 게임 만들어요. 이제 앞으로 공개를 할게요라는 게 기간이 7년이 아니라 이제 나옵니다. 발표합니다라는 첫날부터 7년이 지금 지난 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딜레이가 됐었죠. 3월 19일 날 출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3월 19일까지는 뭐 시장이 좀 나름대로 흔들리는 게 오히려 게임주들한테 기회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3월 19일까지는 일단 계속적으로 관심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이제 펄어비스 A급 타이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게임에서 AAA급 게임이다 혹은 타이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1,000억대 이상의 어떤 그 개발비를 들인 게임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초거대 대작이죠.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온라인 게임이나 뭐 PC로 나오기도 하겠습니다. 콘솔 기반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디에서 흥행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쪽은 이제 아시아 쪽은 콘솔 기반 게임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은 콘솔은 이제 유럽이랑 미주 쪽에서 굉장히 강하죠. 이쪽에서 이제 흥행을 좀 몰아줘야 되는데 펄어비스 입장에서는 이 예상 판매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 타이틀 CD 같은 타이틀은 8만 원이고 이제 조금 언론사마다 예상 판매량이 다르긴 합니다만 400만 장 정도를 미니멈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매출 기준으로만 3,200억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최고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 실망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출시하고 나서 시장의 어떤 그런 기대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부합해 주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엔터주 쪽에서 SM을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엔터사들 4사 중에 가장 그 실적 상승률이 높은 기업이죠. 주가는 좀 많이 처져 있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62% 정도 급증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발표도 있었는데요. 주가는 좀 그에 못 미치게 계속적으로 좀 우하향하는 흐름, 최근에는 좀 저점 잡아가는 모습이 나름대로 한 접근에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에스파, 라이저, NCT 이런 좀 약간
저연차 그룹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SM의 주가 흐름을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이나 올해 고점 대비 작년 고점이죠. 작년 고점 대비해서 상한가를 한번 좀 가야 될 정도로 많이 좀 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나빠서 처진 게 아니라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간 수급이 비어 있어서 지금 이제 엔터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SM도 좀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 펄어비스, 엔터주 중에 SM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관세의 피해를 덜 받는 업종 중에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그러면? 자, 엔터주 중에 이제 하이브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하이브? 네, 엔터주 이제 대장이죠. 하이브 할 때 뭐 사실 다른 설명 다 필요 없고 BTS 얘기 하나만 해도 설명이 네. 뭐 충분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TS로 인해서 이제 하이브가 올해 거둬들일 수 있는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시장에서 많이 공개가 됐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서 499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BTS 복귀로 물론 기저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은 5,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BTS가 올해 어떤 월드 투어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떤 실적 전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쪽에 이제 SM의 쪽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 쪽에 있는 펜 플랫폼 위버스, SM 쪽은 이제 디어유가 있죠. 이 위버스에서 최근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 일단 하이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하이브의 고점이 언제냐면 21년도가 최고점이에요. 5년이 지난 후까지도 21년도의 최고점을 아직까지도 경신을 못한 모습인데 올해 한번 하이브의 역사적인 신고가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시력 의존과 관련돼서 오너 리스크, 재판 관련돼서 오너 리스크는 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로 삼아도 큰 무리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목표 가격은 45만 원, 손절 가격은 3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